네, 그, 기록 시작했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뭐 어떤 거 배우는지 알고 오셨나요, 다들? 이거 채팅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님들? 오늘 그 그래스호퍼라고 라이노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를 좀 설명을 하고 좀 나름 간단한 예제 하나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툴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저도 막 이론적으로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번 진짜 프로젝트에서 써보면서 그냥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는구나를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거라서 어떤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추후에 뭔가 공부를 더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잘 보이죠? 이거 그래스호퍼 포 라이노세로스 어쩌고 돼 있는 거. 나 벽 보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잘 보인다고 치고. 낯을 많이 가린다고. 어,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7학번에 군대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을 아예 모르는 신재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퍼 강의를 해달라고 또 이영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퍼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이에요. 다들 서머 워크숍이나 아니면은 기존 설계 프로젝트나 다른 거 진행하면서 라이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써도 보고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까지 이제 일부 후배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폴리고널 디자인이 아니라 넙스 모델링 방식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 뭐 그리고 뭐 라이노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넘어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리고 알고리즘이 뭔지 그리고 이 그래스호퍼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 설계에서는 이제 뭐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산 선생님밖에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이런 되게 뭔가 비정형적이고 되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한 노력을 요구할 것만 같고 어쩌면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파라메트릭에서 이 파라메터라는 게 이 매개 변수라는 건데 이제 이 디자인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조형물, 기본적인 뭐 점, 선, 면 같은 것들을 매개 변수로 집어 넣어 줄 수 있고 어떤 길이 값이라든지 어디 부분에 뭐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에 기둥이 얼마만큼의 두께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값들도 매개 변수가 될 수 있고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 형태를 그래프로도 막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 텀이 처음 이제 나온 게 2008년에 자하디드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던 패트릭 슈마어라는 건축가분이 이제 어떤 잡지에서 아니면 논문인가? 거기서 처음 이제 제창한 말이라고 해요. 파라메트리시즘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막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되게
비정형적인 조형물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골조를 정말 폼 파인딩만 해서 만든 것 같은 가구라든지 뭐 건물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알기 쉽게 이런 예시들을 2개 정도만 가져와 봤고요.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스호퍼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 이 그래스호퍼는 알고리즘 편집기예요. 알고리즘 편집기. 여기서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은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물론 있겠지만 어떤 입력값을 주고 출력값을 받는 계산식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에는 굉장한 타당성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밥을 먹어라 해서 너가 누군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주어야 이 컴퓨터 상에서 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유한성, 이 결과를 가져야 돼요.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어떤 계산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이런 네모 박스에다가 뭐 숫자를 넣고 안에서 뭐를 곱하고 이제 값이 나오는 이런 식의 함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그 뭐 컴퓨터 시간에 한 번씩들 봤을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의 기본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여기다 넣어둔 거는 이게 그래스호퍼가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해요. 이 각각의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 이런 것들을 그래스호퍼 상에서는 컴포넌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 컴포넌트는 입력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컴포넌트 상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 컴포넌트 상에서 만약에 어떤 네모에서는 더하기 2를 행해라 라는 그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 컴포넌트 내에서 뭐 그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 과정으로 넘기는 이 화살표를 그래스호퍼 상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해줄 건데, 이 네모난 것들을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노드라고 말을 해주고, 이 화살표를 스트링, 이래서 노드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 이런 거를 기본으로 이제 그래스호퍼 알고리즘 편집기를 볼 건데, 이 데이터 트리는 좀 이따 설명을 해주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준 자료가 없을 거예요. 끝나고 같이 만든 자료들을 토대로 그거를 공유해주는 식으로 할 텐데, 일단 라이노 화면은 많이 봐서 알죠? 이런 라이노 화면 처음 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뭐 조형물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라이노에서도 그 그래스호퍼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랑 어떤 곡선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얘를 만약에 로프트를 한다고 칩시다. 로프트 무슨 명령인지 다 알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로프트를 해줬을 때 이 두 선을 로프트를 해준 이 값은 이 선의 위치를 바꾼다고 이 면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라이노 상에서도 이 밑에 이렇게 레코드 히스토리라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선을 잡고 로프트를 해준다 하면은, 이 로프트된 면상에 그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움직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라 올라옵니다. 근데 이 면 자체를 움직여 버리면은 dragging broke history on one object라고 뜨면서 이 친구들의 부모 개체인 이 선 2개가 레퍼런스 된 게 얘랑 연결성이 끊기면서 이 히스토리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퍼 말고도 라이노 상에서도 이런 기능을 해주는 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여기 그래스호퍼라는 창을 여기다 띄워 볼게요. 혹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이거 라이노 창을 옆에다 그냥 띄워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그냥 강의만 보고 한번 나중에 자신이 해보겠다라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스호퍼를 켜면은 얘를 반 옆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되게 칠판 같은 게 생겨요. 이 격자가 막 들어가 있는 칠판이 생기고 뭐 Getting started with grasshopper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제들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꺼주고 이건 제가 뭐 해놨던 그런 것들이고 여기 보면은 그래스호퍼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params 하면은 파라미터, maths 하면은 여기서 수학적인 어떤 것들을 관리해주는 아이, set 하면은 이 자료에 대한 거, 자료 구조를 정리를 하고 어떤 자료를 도출하는 것들, 벡터 같은 경우에는 넙스 모델링이 일단 점과 벡터로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잖아요. 물론 차수나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벡터 값을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커브 관련된 컴포넌트, 그리고 서피스 관련된 컴포넌트, 메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불린 유니언이나 불린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쉐이프 인터섹트 교차하는 형태를 뭐 디퍼런스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컴포넌트들 다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이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끌어서 내리면은 이런 네모난 박스 같은 게 보이게 되는데 이 네모난 이 작은 박스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불러줄 거고 물론 이렇게 파라메터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 뭐 서클, 라인, 커브, 뭐 커브를 땡겨워서 이 작은 이 네모 이런 애들도 역시 컴포넌트라고 해줄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노드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가 얘가 노드 여기서 뭔가를 집어넣어주고 이제 계산을 행해주고 결과값을 도출해주는 이 아이를 노드라고 해줄 거고 이 노드로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는 거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거를 표현해주는 이 스트링을 여기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링을 타고 이 컴포넌트 이 노드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말 너무 빠르지 않지? 아무튼 이런 컴포넌트들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알고리즘에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는 인풋 그러니까 입력값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를 set이라는 표현을 해요. set. 그리고 아웃풋 출력값을 그래스호퍼 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라이노 개체로 직접 가져오겠다, 출력을 하겠다 하는 거를 베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식으로 뭐 면이랑 선이랑 점 어떤 개체들을 넣어서 적당한 메쉬를 만들어냈어요. 그 메쉬를 라이노상에서 가져오려면 그래스호퍼상에서 베이크를 이 메쉬를 구워줘야 라이노상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set과 bake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그래스호퍼로 넘어가서 이 그래스호퍼에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이 창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컴포넌트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커브라든지 뭐 라인, 뭐 브랩 같은 경우에는 그 솔리드 어떤 그 안에 폴리서피스 같은 이런 객체를 가져오는 거를 비랩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랩을 가져오면은 얘는 이때 가져오면은 주황색으로 뜨고 위에 무슨 이렇게 막 경고창 같은 노란 박스 같은 게 뜨는데 손을 좀 가까이 갖다 대면은 floating parameter curve failed to collect data라는 식으로 떠요. 이 커브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라이노상에서 어떤 커브를 지정을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을 그려주고 이 선을 이 커브로 지정을 하고 싶어. 이 커브는 얘로 지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얘를 우클릭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메뉴들이 나오는데
set one curve나 set multiple curve 이런 식으로 input one curve 한 개의 선을 이 안에 set 해주겠다, 인풋을 해주겠다, 입력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고르고 보면은 이 그래스호퍼 창이 없어지고 라이노 창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one curve라고 했으니까 curve edge reference 얘를 하나 골라주면은 얘가 이제 흰색 눌렀을 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한 개의 선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친구의 손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객체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뜨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얘를 이 객체를 이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객체가 뭐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선의 모양이 바뀌든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 친구가 셋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B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박스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어. 이 박스를 이 B랩을 박스로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B랩으로 set one Brep 딱 눌러주면은 이 박스가 지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되지 않은 아이들은 빨간색으로 뜨게 되고 선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면은 빨간색인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B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뜨게 된다. 이런 식으로 라이노 객체를 이 그래스호퍼 상에다가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원래 객체를 이제 뭐 숨겨주더라도 그래스호퍼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직 지정이 돼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끄면은 다 사라져요. 베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래스호퍼를 켜면은 뿅 하고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뭐 B랩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하나만 쳐볼게요. move geometry motion 그러면은 지오메트리를 움직여준다 하는 그건데 이 B랩을 모션 보자. 어디로 옮길까? Z 방향으로 한 60 정도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얘 결과값인 지오메트리가 여기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스호퍼를 끄면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라이노 상의 모델로 가져오는 방법. 얘를 우클릭을 해서 베이크를 눌러준다 하면은 어떤 레이어에다가 베이크를 할래, 그룹을 할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디폴트 레이어에다가 굽게 되면은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 라이노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세팅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워주고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막 집어넣고 move라는 간단한 동작을 수행을 했어요. 이 컴포넌트들을 막 쓰고 근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얘네들을 땡겨서 가져와서 한 게 아니라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 바로바로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enter a search keyword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뭐 B랩 같은 경우에 B랩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뭐 움직여 주겠다 move 컨투어를 쳐주겠다 뭐 컨투어 뭐 선 컨투어 할 거냐 아니면 B랩이나 메쉬를 컨투어를 쳐줄 거냐 하는 것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래스호퍼의 가장 꿀팁은 이 친구들을 다 일일이 우클릭을 해가지고 베이크 뭐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보이게 다시 해줄 수도 있고 잠깐 이렇게 옮겨줄까? 안 보이게 해줄 수 있고 한데 이거를 다 일일이 우클릭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에 보면은 중간에 휠 버튼 있잖아요. 휠 버튼. 이 휠 버튼을 딱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어떤 인터페이스 바가 뜹니다. 이 인터페이스 바가 제가 사용할 때까지는 여기에 그냥 원하는 그냥 간단한 기능들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이 커브랑 이 B랩을 이 그래스호퍼 상에서 한 개의 그룹으로 묶어주고 싶어. 중간에 눌러서 그룹 해주면은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동 떠다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언그룹을 할 거면은 언그룹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arams에서 geometry, primitive, input, utility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스호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풋 값으로, 입력 값으로 지오메트리나 숫자 아니면은 어떤 뭐 형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냥 지오메트리랑 밸류를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아까 예를 들자면 어떤 상자를 지정을 해서 이 상자를 위쪽 방향으로 60만큼 움직이겠다. 60은 숫자죠. 그리고 이 Z 방향은 뭐 좌표로 생각을 한다면 0,0,1이잖아요. 이걸 X, Y, Z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0, 0, 1의 방향으로 60만큼의 숫자로 이 B랩, 이 지오메트리를 움직이겠다. 그래서 입력값은 총 이렇게 3개가 되겠죠. 벡터의 방향을 말해주는 좌표값,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숫자, 그리고 움직임의 주체가 되는 이 B랩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어떤 것들을 잡아줄 거냐, 뭐 숫자를 어떤 숫자를 집어 넣을 거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던 꿀팁들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엔터 서치 키워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큼 움직일 거라서 10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0부터 10까지의 숫자밖에 표현이 안 되는 넘버 슬라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다양하게 얘네를 움직여 보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얘는 왜 넘버 슬라이더에서 0부터 10까지밖에 표시를 안 해주냐 하면은 여기서 0인데 10까지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10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 넘버 슬라이더는 0부터 100까지 들어가고 그 중에 10의 값을 갖게 되는 아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스호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를 다 일일이 이렇게 10 한 다음에 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뭐 디지트를 뭐 올리고 맥시멈 레인지를 뭐 100으로 설정을 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0, 12의 값을 갖고 슬라이더가 100의 크기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수점 한 자리 단위까지 마음대로 움직여 보고 싶은데 이제 0.5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10까지는 한번 움직여 보고 싶어 하면은 0보다 크고 0.5 하고 10.0을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되게 쓰기 편한 방식이니까 나중에 그래프소프 쓰다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친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파일, 뷰, 디스플레이 있는데 처음 그래스호퍼를 시작할 때 이렇게 당겨 왔을 때 저처럼 이렇게 컴포넌트의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창에 가가지고 디스플레이 맞아? 맞아. 디스플레이에 와서 드로우 아이콘즈라는 걸 켜주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포인트라고 써져 있고 B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드로우 아이콘즈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서페이스 펌 포인트를 해줬는데 이 친구를 드로우 아이콘즈를 안 하면은 굉장히 이름이 긴 친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면은 막 맙소사 이렇게 맙소사로 바꿀 건데 맙소사가 얘가 뭐 하는 애였지? 를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 일일이 손으로 올려봐야 되고 서페이스 펌 포인트구나 맙소사가 이런 것들 드로 아이콘즈로 해두면은 이름도 얘네다가 다 갖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애가 어떤 애구나를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어디 보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인풋 값을 집어넣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여기다가도 지정을 해줄 수 있어. 0,0,0, 0은 포인트죠. 0,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라이노 상에 개체가 없지만 뭐야? 라이노 상에 개체가 없지만 이렇게 그래스호퍼 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움직여 줄 때마다 뭐 바뀌게 되겠죠. 다시 찍자 다시. 0,0,0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움직여 줄 거야. 움직여 줄 거야. 어떻게? Z 방향으로. 유닛 Z는 Z 벡터라는 뜻이죠. 유닛 Z 방향으로. 앰플리튜드라는 게 이 벡터의 크기를 정해주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2001의 벡터를 몇의 크기로 여기까지는 조정해보고 싶으니까 10의 크기로 움직여 줄 거예요. 모션. 여기에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값들을 넣어주면은 얘네는 출력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동그란 점들이 지오메트리를 연결해줘 하면은 이 점 컴포넌트와 이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 스트링 이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가 드래그를 해서 당겨주면 되는데 얘를 다른 데다가 연결을 해보면은 기존 것들이 막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 기존의 것들이 끊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오류가 생기겠지만 이거를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또 다른 것도 끌어서 집어넣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뭐 이 방향으로도 한번 움직이고 이 방향으로도 한번 움직였으니까 뭐 지오메트리가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끊어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끊어집니다. 이 컴포넌트 연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사실 이 선의 모양도 선이 2개짜리가 있고 뭐 1개짜리가 있고 이런 점선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데이터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 복수선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데이터,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움직인다를 표현을 해주고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 연결을 말해주는데 지금은 사실 이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곳으로 내가 연결해준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move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줄 때도 move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고 어떤 지오메트리를 어떤 모션으로 움직일래 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면은 결과값인 지오메트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선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line을 하면 되겠죠. line, create a line between two points 이렇게 해줘서 스타트 포인트는 얘가 되겠죠.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는 이 움직인 지오메트리 땅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중간에 만들어지게 된다든지. 잘 안 보이나? 페이크를 해볼까? 뭐야? 페이크.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죠. 내가 만들어낸 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줘라 라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집어넣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들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스호퍼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거를 만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질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내가 그래스호퍼 배웠다 해가지고 그래스호퍼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식의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많이 접해보고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 코딩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코딩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짜기 전에 그것들의 기본이 되는
작은 짜잘한 코드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따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따오는데 막 이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걔네들을 따와서 쓸 때 오류가 없이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의 기능을 조금 잘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그래스호퍼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뭐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이 점을 움직일 건데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을 곱해서 움직일 거고 이 움직여진 지오메트리를 얘랑 얘를 시작점, 얘를 끝점으로 해서 선을 만들어 줄래요? 라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놓친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예제를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되게 실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예제를 한 가지 만들어 보면서 해볼게요. 이 예제를 하는데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뭐 내가 설명을 더 하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디 뭐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 나중에 따로 또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주던지 할 테니까 뭐를 할 거냐면 이 와플 스트럭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줬던 요거 보이죠? 와플 구조. 이 와플 구조는 어떤 면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을 쪼개준 다음에 다다다다 쪼개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끼우면 만들 수 있게끔 끼우면은 그 형태가 나오게끔 그 그리드 프레임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를 와플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스호퍼를 시작할 때 그 17학번이나 뭐 16학번이나 18학번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 와플보다는 패널링을 먼저 기본으로 배웠어요. 처음 이제 그래스호퍼를 배울 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패널링 기본적인 패널링을 배울 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없더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실용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뭘 해줄 거냐면 그 와플을 만들어줄 기본 아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를 와플로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지정을 해줄게요. 뭐 1m 1m 나쁘지 않지. 이렇게 1m 1m 지정을 해주고 얘를 한 100 정도 올릴까? 얘를 약간 비정형적이게 리빌드를 때려주고 컨트롤 포인트 10개에 차수 2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컨트롤 포인트를 켠 상태에서 약간만 변형을 해줄게요. 얼마나 크게 변형한다고 뭐 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좀 적당히 비정형적이어 보이게. 너무 애매한가? 얘를 올릴까? 그래, 나쁘지 않지? 이런 아이를 갖다가 와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세 개만 더 올려봐. 좋아, 예쁘네. 이 아이를 와플을 만들어 봅시다. 잠깐만, 듀플리케이트도 해주고 때려주고. 자, 클로즈드 폴리서피스를 하나 얻었어요. 이 친구를 내가 와플 스트럭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그 그래스호퍼 상에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스호퍼 상에서 지정을 할 때는 아까 전처럼 어떤 지오메트리를 셋을 해줄 거냐를 먼저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폴리서피스이기 때문에 B랩을 잡아줄게요. B랩 contains a collection of B랩s, boundary representations. 그래서 여기서 set one B랩해서 이 친구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이 개체가 잡혔죠. 이 B랩은 얘를 말해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 프리뷰 세팅스 볼 수 있으니까요. 프리뷰 메쉬 세팅스 해가지고 로우 퀄리티 하면은 되게 저퀄리티로 보여줘요. 얘를. 자, 되게 저퀄리티로 잘 보여준. 뭐야? 왜 안 보여줘?
나는 그냥 하이 퀄리티로 할래. 이런 식으로 뭐 이상에서 해결되는 좀 너무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B랩을 가져왔고 얘를 기반으로 이제 와플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와플을 만들어 줄 건데 얘를 와플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와플을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야겠죠. 일단 어디 갔어? 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얘를 일단 쪼개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끔 얘를 일단 쪼개주고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 쪼개주고 이 쪼개진 애들 중에 이제 이 중간에 인터섹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인터섹션이 얘가 두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박스 모양의 인터섹션이 생기겠죠. 한쪽은 얘를 위로 올려서 이 섹션 되는 부분이랑 빼주고 위로 올리면은 이만큼이 비게 될 테니까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올린 거를 빼버리니까 여기가 봉하고 빠지겠죠. 그리고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 겹친 부분에 이만큼 다시 내려서 여기를 빼주면 끼울 때 이렇게 뽕 하고 끼워지게 되겠죠. 와플이.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모양이 그래스호퍼 상에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좀 잘 하고 있어야 좀 이 다루기가 용이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B랩을 쪼개줄 거예요. 쪼갤 때는 컨투어를 쓰겠죠. 컨투어. 얘를 쓸 거예요. B랩을 컨투어할 거니까. Create a set of Brep or mesh contours 하면은 이 모양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 길이를 단위로 컨투어를 때려줄래 할 거예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운딩 박스라는 걸로 얘를 다 감싸는 박스 이런 식으로 감싸는 얘를 포함을 하는 박스를 구해가지고 이 박스의 가로 길이를 등분을 해서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을 편하려고 1000으로 잡아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원점이 기준이기도 하고 하니까 포인트를 000 기준으로 다이렉션은 x 방향 유닛 x 디스턴스는 얼마? 뭐 0 100만큼 이런 디스턴스로 컨투어를 때려줄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컨투어 라인이 생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반응이라도 좀 찍어줘요. 너무 외로운데? 외로운 싸움이야. 이 친구들을 갖고 이게 그거 뭐냐 이 포토샵이랑 그런 것들이랑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비슷한데 얘를 Alt를 누르고 Alt를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Alt를 누르잖아요. 그럼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내가 지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복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복사를 왜 가져왔냐? 이쪽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만 있으면 안 되고 이쪽 방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무슨 방향이지? X, Y 방향이죠. 얘를 Y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Direction. 와, 그러면은 벌써 이런 식으로 섹션들이 생겼어요. 섹션들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와플에서 이 친구들을 살찌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될 것 같아. 여기랑 여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점을 포함을 안 하고 이 중간에서 자르고 싶어.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끝에 선들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어떤 유튜브 같은 것들을 찾아보거나 다른 데피니션 같은 거를 보면은 컬 리스트, 뭐 컬 패턴, 컬 인덱스 한 다음에 얘를 뭐 다시 리버스를 해주고 다시 컬을 해준 다음에
첫 번째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항목이랑 마지막 항목을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예제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이 점 자체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아니 쉽잖아. 마이너스 50, 0, 0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50만큼 밀린 상태에서 컨투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끝선이 포함이 안 되겠죠? 난 그냥 컨투어 시작점을 바꿔줄래. 그럼 어떻게 되죠? 살짝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컨투어 선이. 나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0, 마이너스 50, 0 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냅두고 필요 없는 거는 꺼봅시다. 일단 이런 점, 이 B랩 같은 경우에는 이 B랩은 제일 기본이 되는 아이니까 이 그룹의 이름을 정해줄까? input B랩 이런 식으로 B랩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이거 정할 때 말고는 사용할 게 없으니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Shift를 눌러서 같이 잡아주고 이 휠 중간 클릭을 해주고 꺼줍시다. 꺼줄게요. 그럼 이 컨투어 라인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 밑에 31 ms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이 계산식이 길어지는 알고리즘 자체가 길어지면은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계산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왜 이렇게 버벅대지? 왜 이렇게 길지? 하는 것들을 보려고 이 캔버스 위젯에서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켜져서 그래요. 프로파일러를 끄면 없어지는 거 볼 수 있죠. 프로파일러라는 걸 켜주면은 이 계산식을 행할 때 얼마의 시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31mC가 걸렸죠. 아무튼 이걸 켜준 애들이고 이렇게 컨투어 선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와플에 뭐 한 절반은 돼 보여요. 뭐 인터섹션을 구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얘네를 두께를 갖고 익스트루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한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켜보잖아요. 뭐 어떤 방향으로 할까? 유닛 X 방향으로 앰플리튜드 벡터의 크기를 지정해 줄래요? 얼만큼? 0 엄청 두꺼운 나무 쓰자 1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앰플리튜드 한 다음에 디렉션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만 익스트루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나와 있는 이 컨투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노 상에서 익스트루드 CRB 한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거 그냥 솔리드로 만들래? 아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명확한 입력값을 요구를 합니다. 얘는 입력값으로 뭘 받았어요? 선을 받았죠. 이 선을 받았으면 이 선만 익스트루드를 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을 서피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1번 실수가 들어갑니다. 선을 면으로 만드는 거? 무슨 명령어가 있지? 패치 있잖아, 패치. 패치를 갖다 때려주잖아요. 이 패치는 굉장히 무거운 아이예요. 이제 무거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패치는 이 컴포넌트를 끌어서 왔는데 끌고 오기만 했는데 6mC라는 시간이 걸려. 왜? 준비를 하는데 벌써 6mC가 걸린다는 뜻이야. 컨트롤을 집어넣잖아요. 이 선만 벌써 0.3초가 걸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컴포넌트라는 소리예요. 이 패치라는 거를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쓰면 안 돼? 이거 그냥 써도 되잖아. 이 익스트루전 땡기는데 뭐 문제 있나? 이 패치 면을 갖다가 익스트루전 땡겨주는데 안 보여. 잠깐 꺼져봐. 너도 꺼져봐. 이거 만드는데 이 패치 만드는 거 문제 있나?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 이거 두 개 계산하는데 벌써 0.5초가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로 만든 익스트루전이랑 이 반대 방향 얘 어떻게 하면 된댔지? Alt 누르고 당겨면 된댔죠. 요거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앰플리튜드 너는 Y 벡터잖아. 이렇게 얘네를 이제 그 중간에 이 교점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0.5초 여기서 0.5초 걸리는 계산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인터섹션을 구해가지고 박스를 다 만들어 줄 거야 하잖아요.
제 컴퓨터가 그래도 좀 괜찮은 장비를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컴퓨터도 멈추더라고요. 이 컴퓨터도 그냥 멈춰요. 한번 보여주려고 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거 한번 해보는데 진짜 한 15분 동안 컴퓨터가 멈춰 있고 제대로 된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패치 같은 거 그러니까 라이노상에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해결했더라 라는 생각으로 패치하면 되잖아 패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컴포넌트는 최소한 이 알고리즘의 그 요소 중에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 아까 거기 4요소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보통 알고리즘의 6요소를 결정을 할 때 타당성, 뭐 획일성, 뭐 획일성이 맞나? 뭐 입력, 출력 이런 거 외에도 효율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효율성은 제발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짜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패치로 내가 생각나는 방식대로 할 거라면은 솔직히 라이노 상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파라메터 값에 따라서 계산하는 시간이 내가 손으로 패치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것보다 길게 걸릴 거면은 손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여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명령어를 쓸 거야? 선을 면으로 바꿔주는 아이를 쓰고 싶은데 얘는 그대로 냅둘게요. 얘 잘 모르겠으면 말해주세요. 다 알았지? 익스트루전을 어떤 방향으로 해줄 거야? 뭐를 어떤 방향으로 해줄 거야? 라는 걸 이해했죠? 아까 보여준 그 무브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베이스는 프로파일, 커버, 서피스 넣어주는 게 되겠고 이 선을 다시 보여줘. 이 선을 이제 면으로 막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 라이노상에서 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파라미터, 여기 포인트, 벡터, 서클, 뭐 박스, 비랩, 플레인, 서피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익스트루전 할 거는 서피스죠. 서피스를 잠깐 땡겨 올게요. 왜 서피스를 땡겨 왔냐? 서피스는 얘를 패치를 해줘가지고 얘를 서피스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 선을 갖다가 서피스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만으로 규정된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8mm죠. 굉장히 가벼운 컴포넌트예요. 왜 선을 잡았는데 서피스가 됐냐? 아까 뭐 정말 뭐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지 않았냐? 얘는 서피스 컴포넌트잖아요. 서피스 컴포넌트에 선을 넣을 수 없어요. 서피스 컴포넌트는 서피스를 봤는데 선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 선이 주어졌구나 나한테 이 선으로 이루어진 면을 받아야지. 그냥 면을 입력 받아야지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 비랩 같은 경우에도 이 비랩은 아까 뭐였죠? 폴리서피스였어요. 근데 이 비랩 자체를 메쉬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폴리서피스가 아니라 여기 보죠. V 값이랑 버티클 값이랑 F 값이 254인 메쉬가 하나 받아지게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받은 이제 메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메쉬를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캥거루를 가지고 이 메쉬의 버티클들을 고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뚱뚱하게 압력을 좀 준다든지 뭐 찌그러뜨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오늘은 캥거루 관련된 거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캥거루는 나중에 진짜 방학 때 학기 끝났을 때 본인이 아직도 그래스호퍼에 좀 뜻이 있고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것들 해결하면서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따로 말을 해주세요. 같이 공부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 서피스를 갖고 익스트루전을 당겨줄 거예요. 와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 생기겠죠. 와 벌써 앞에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점 이런 거 해결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서피스를 갖고 익스트루전 했을 때 잠깐만 나 얘 중점에서 그냥 얘를 중점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베이스를 잠깐 무브를 하자. 무브를 하는데 지오메트리를 이 방향만큼 움직인 데서 시작을 할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클릭을 하잖아요.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받을 때 일일이 이 중점에서 시작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서 이 중점으로 시작을 해서
10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익스트루드 되는 방향이 X방향으로 10이죠. X방향으로 5만큼 뒤로 민 상태에서 익스트루전을 10을 해주면은 얘를 기준으로 5만큼 익스트루드가 되겠죠. 맞지 내 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지오메트리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X방향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5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 5만큼 움직여가지고 앰플리튜드 까먹었구나. 벡터 앰플리튜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해줄래. 언제 이걸 다 이렇게 다 찍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얘도 파라메트라이즈를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모션 이 벡터만큼 움직일 건데 익스프레션을 정해줄 거야. 얼만큼 움직이면 돼? 얘의 반대 방향 절반만 움직이면 되죠. 여기서 쓰는 함수에는 보통 fx라고 쓰는 그 x를 써주면 돼요. 얘가 받는 값을 x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모션. 그럼 모션은 얘는 뭘 받았어요? 지금 일로 와이어를 따라서 들어올 때, 이 스트링을 따라서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죠? x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라는 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를 할 거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commit changes 하면은 여기 별표가 뜨고 x 방향으로 1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나누기 2 한 만큼 움직여 줄래 라는 게 받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뜨죠? translation vector one value inherited from one source 마이너스 5 땡땡 이해가 되죠? 이 친구를 이렇게 익스트루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거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막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짧은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퍼는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딱 지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룹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줄여놓고 얘를 좀 땡겨 넣을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뭘 어떻게 하면 돼? 얘 이렇게 나중에 이거 이 그룹 잡아가지고 야 어떻게 됐어? 뭐야? 어? 나 뭐했니? 이걸 안 움직이지? 버그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얘 셀렉트를 해야 되는구나. 셀렉트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라인 미스터 스파클 버티칼리 하고 뭐 얼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정리를 안 하는 편이야. 이런 식으로 박스만 해놓고 길게 해도 이 각각의 그룹에만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 위에 이렇게 이름 적을 수 있거든요. 얘는 뭘 하면 될까? 얘 익스트루드 베이스잖아.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내가 뭔가가 꼬였을 때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인풋 브랩이 꼬인 거야? 익스트루드 베이스가 꼬인 거야? 아니면 이 익스트루전 자체가 꼬인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퍼 상에서 해결하기 좋게끔 보기 좋게끔 해주는 아이가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생겼죠. 이 익스트루전을 근데 가만 보면은 익스트루전 리절트가 10개의 closed polysurface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10 locally defined values라고 하면서 0 세미콜론 0 n은 1 0 세미콜론 1 n은 1 0 세미콜론 2 n은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얘는 0 세미콜론 0이라는 집합 안에 이 리스트 안에 항목 아이템이 한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 한 개의 아이템이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슬라이드 쇼에서. 자, 자료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 구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정해줄래? 점을 하나 정해주고 얘네 잠깐만
그룹 해놓고 셀 올 이렇게 점을 하나 정해줬고 얘는 잠깐 안 보고 있어도 돼요. 그리드 그래 스퀘어 그리드 플레인 뭐야 플레인 xy 그래 익스텐트 y 사이즈 그래 10으로 하자. 익스텐트 y 100으로 해 100개 10단위로 100개씩의 그리드 너무 크잖아. 100단위로 10개의 그리드가 낫겠지? 이렇게 100단위로 10개의 그리드를 플레인 어디? XY 평면상에 만들어 줄래?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셀은 100개의 셀이 들어있을 거고 포인트는 121개. 이 각각의 끝점이 121개겠지? 121개의 이제 끝점을 갖게 돼요. 근데 그 포인트를 딱 보면은 0, 0 세미콜론 0 세미콜론 0이라는 그룹 안에는 점이 11개가 들어있대. 아이템이 11개가 들어있대. 이게 이 한 줄, 한 행을 한 개의 리스트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료를. 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플레인을 집어넣어서 사이즈 집어넣고 X값, Y값을 집어넣으면은 행 10개, 열 10개 해가지고 행 10개에서 한 행당 11개씩 뽑아 나오는 한 행당 셀이 10개씩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 각각의 점당 이렇게 11개의 점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되는 자료 구조를 이 친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볼래? 어떻게 볼까? 이거를 어딨지? 디스플레이인가? 태그인가? 이건가? 엄청 작게 써져 있지 않아?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와, 이거 어떻게 보더라? 그냥 내가 쓸게.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0,0,0이라는 그룹의 0번째 아이템이 될 거예요. 얘는 1번 아이템이 될 거고 얘는 2번 아이템이 될 거고 3번 쭉쭉 7, 4, 5, 6, 7, 8, 9, 10번까지 0부터 10까지 11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하나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여기는 그러면 001, 002, 003, 004 땅땅땅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포인트가. 이거를 보기 쉽게 한번 끄집어 내볼게. 내가 리스트 아이템즈라는 게 있어요. 이 리스트에서 각각의 리스트에서 이거는 11개의 리스트가 있는 거죠. 지금 11개의 리스트에 각각의 리스트당 11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11개의 리스트라는 소리야.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에서 10번까지 볼 거니까 이렇게 0번부터 10번까지 인덱스 0번 아이템을 다 보여줘. 네가 받은 리스트들에 있는 0번 아이템들을 다 보여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0,0의 0번 아이템, 0,0,1의 0번 아이템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게 되겠죠. 인덱스를 바꾸면 1번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쉣.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왜 설명을 해주느냐? 이 익스트루전은요 0,0의 아이템 1개, 0,1의 아이템 1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애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걸 규정을 해놓은 거지만 0,0의 1개, 0,1의 1개, 0,2의 1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 0번 인덱스를 뽑으면 안 되잖아. 얘가 다 0번 인덱스지. 0번 인덱스. 그러니까 0,0이라는 리스트에서 0,0, 리스트에서 만약에 인터섹션을 찾고 싶어. 브랩이거든. 브랩. 이런 식으로 비랩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주잖아. 그러면은 뭐야? 0-0,0에 있는 아이템은 0,0끼리만 0,1에 있는 애들은 0,1끼리만 0,2에 있는 애들은 0,2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애들만 인터섹션을 찾아주게 됩니다. 얘는 왜? 맞잖아. 0,0에 있는 애 0,0이랑 해줬잖아. 리스트가 그렇게 내가 받은 게 그건데 비랩 0,0 받았고 비랩 0,0 받았고 0,0이랑 0,0이랑 인터섹션 찾아달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0,0 인터섹션 얘 찾아줬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건 뭐야? 얘랑 이 10개 다. 얘랑 이 10개 다. 얘랑 이 10개 다의 인터섹션을 다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이 자료 구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줄 거야? 자, 잠깐만. 너 다시 꺼져봐. 자, 이 아이템, 0번 아이템들은 다 이거야. 근데 나는 얘 묶여있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 왜 000은 이쪽 행이어야 되고 아이템 번호는 요 열에서 집어와야 되는 거야. 할 때 우리는 플립 매트릭스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아이템을 행으로 쓰고, 그러니까 0번 항목들만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이 0번 항목들 안에서 다시 숫자를 매겨가지고 이제는 이 주머니 자체가 아이템이 될 수 있게. 그러면은 원래는 얘가 다 0번 아이템이죠. 다 0번 아이템이고 다 0번 아이템들이었는데 0이라는 주머니에 01, 02, 03 어쩌고저쩌고 땅땅땅땅 돼 있는 애들을 얘를 아이템 취급하고 0을 주머니 취급할래 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뭐야? 이 0을 다시 0,0,0부터 0,0,10까지로 써주는 거고 이 0,1, 0,2 어쩌고저쩌고 이 아이템들을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으로 재정립을 해줄래. 주머니랑 주객 전도를 해줄래. 하는 거를 플립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나요? 어려우면 바로바로 쳐줘. 나 어려움 없다고 느끼고 있어 진짜. 채팅이 안 쳐져가지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플립 매트릭스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한 대로 나오죠. 0번 인덱스는 얘는 이 주머니에 0번 항목이잖아. 이 주머니에 0번 항목이잖아. 1, 2, 3, 4, 5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그 자료 구조를 제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 나중에 되면은 이 자료들을 다 막 트리 다 플래튼 시키고 뭐 자료 그냥 나는 지오메트리만 있으면 돼 하면서 하면은 모든 지오메트리를 막 엄청 큰 막 파라메트릭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 근데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 모든 구성 요소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하나씩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내가 자료 구조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의 교점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땅 집어넣었는데 얘는 이쪽 반 다 이쪽 반 다 해가지고 서로 맞는 게 있나 맞는 게 없나 교차하는 게 있나 없나 하면서 이 친구는 받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나무라고 합니다. 데이터 나무라고 해요. 데이터 트리. 야, 나 시간 엄청 잡아먹네. 시간 길어지면 잘라서 올려줄게. 이 파람 하면은 이 파람 뷰어라는 게 있어요. 딱 보잖아요. 트리를 어떻게 보지? 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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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트리 보는 게 있었는데 이건가? 아닌데? 파람 뷰어 이런 거였는데 이건가? 드로트리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 개의 가지 0,0이라는 가지에서
0, 0, 0, 0, 0, 0,1, 0, 0,2, 0, 0,3에서 이 각각의 아이템들은 이런 식으로 11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진짜 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 가지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지. 121까지 됐지? 하지 말고 이 리스트를 플래튼 해볼래. 플래튼 트리. 이 자료를 플래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아이템만 121개가 되는 거야. 이 앞에 묶어서 하는 게 짜증나가지고 다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121개의 아이템만 다 튀어나오는 거야. 트리를 다 가지를 쳐버린 거지. 가지에 묶여있는 거 꼴도 보기 싫어. 아이템만 다 떨어져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덱스 번호 하나당 하나씩만 대치가 되게 돼. 28번 아이템은 얘가 되는 거지. 왜? 0, 1, 2, 3, 4, 5, 6 어쩌고저쩌고 27, 26, 27, 28번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플래튼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트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리를 다 한 개씩 아이템을 한 개씩 다 한 개의 주머니씩에 다 넣어줘요. 가지를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121개의 아이템이 있었죠. 다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서 주머니에 들어가라. 주머니가 없던 아이들이잖아.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리스트는 121개의 리스트가 생성이 되겠지. 브랜치가. 이 리스트를 집어넣고 인덱스를 0을 때리면 뭐가 돼? 0번 아이템인 0-0, 0-1에서 0, 0-2에서 0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료 구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은 뭔 개소리지? 하지만 이거 레퍼런스가 될 만한 영상 하나 나중에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를 잘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 이거. 그래서 원래 이 친구들 얘네들을 인터섹션을 구하고 싶은데 이 인터섹션이 1번은 1번, 2번은 2번끼리만 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면은 야 1번이랑 다 한번 맞춰봐 했을 때 어떤 아이를 쓰냐? 여기서 그거 그거 있는데 나 왜 생각이 안 나? cross reference. 물론 얘를 플래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를 갖다가 플래튼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이 11개가 다 각각의 아이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은 전체를 다 해결해주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자료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를 굳이 플래튼 시켜가지고 모든 아이템으로 꺼내오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아이로 크로스 레퍼런스가 무슨 뜻이냐면 응? 뭐야 당신 내가 리스트를 안 해줬니? 이 크로스 레퍼런스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리스트를 안 했나 봐. 음, 음, 음. 원래 같으면은 이 0-0이라는 애를 플립해가지고 각각이랑 대치를 시켜줘. 0-1이라는 애도 플립해서 각각이랑 대치를 시켜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를 플래튼해서 그대로 넣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뭐 복잡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섹션이 나오게 되는데 인터섹션은 이렇게 보다시피 선이에요. 근데 선이 굉장히 더럽게 생겼습니다. 선이 이렇게 개더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더럽게 생긴 선들을 선이 250개가 된대.
250개를 나는 바운딩 박스라고 바운딩 박스라고 이 선들을 감싸는 박스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잖아?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250개의 상자가 나와요. 왜? 한 개의 오브젝트당 박스를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퍼 오브젝트가 아니라 유니온 박스를 해주잖아요? 그럼 박스가 100개가 됩니다. 얘는 지금은 설명을 안 할게요. 유니온 박스라는 거는 한 개체랑 연결된 아이들은 다 한 개로 보고 유니온, 같이 얘네로 해결할 수 있는 박스는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니온을 시켜줘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터섹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섹션이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얘는 보기 싫으니까 끄자. 얘도 끌까? 뭘 꺼야 되냐? 아니야, 끄지 말자. 얘 냅두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굉장히 간단해.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 친구들이랑 디퍼런스를 쳐주면 되겠죠. 일단 유니온 박스 이 친구들 나왔어. 그럼 100개의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무브를 해줘야겠지. 얘를 움직여가지고 빼줄 거니까. 근데 무브를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돼? 얘네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오, 쉣. 이 각각의 박스의 높이를 기준으로 절반만큼 올리고 싶은 거란 말이야, 나는. 그러면은 얘의 높이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하냐면 deconstruct brep 이라는 걸 써줄 거예요. 이 박스를 deconstruct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박스들의 면이면 면마다 다다다다다다, 선이면 선, 이제 모서리면 모서리마다 다다다다, 버티클스 뭐야? 꼭지점이면 꼭지점마다 다다다다 다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이 친구들은 근데 한 개의 박스가 리스트가 돼가지고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따라서 각각 다른 모서리들을 나타내 주게 될 거예요. 왜? B랩을 집어넣었을 때 그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이 명령어를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 컴포넌트를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일단 들어줘요. 리스트 아이템. 그러면은 이 엣지에서 특정 인덱스를 가진 아이를 높이가 되게끔 하겠지. 랭스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커브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인덱스는 몇 번 인덱스가 높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0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인덱스에다가 땅 집어넣어 놓고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이 친구는 뭘 했는지는 아니까 잠깐 꺼둡시다. 보기가 너무 더럽네. 이렇게 켜두고 1, 2, 3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기서 보여줄게. 이 작은 거에서 아예 보이는 게 낫겠다. 0번 인덱스는 요거래. 요거. 1번 인덱스는 3, 4, 5, 6, 7, 8, 9, 10, 11. 8, 9, 10, 11이 높이 인덱스네. 맞지? 그러면은 이 높이 인덱스를 전체 다 이 모든 박스에서 각각의 9번 인덱스, 이 엣지의 9번 인덱스는 높이잖아. 그럼 이 높이는 뭐 값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Y 방향으로 움직일 거죠. Y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앰플리튜드를 써줄 겁니다. 벡터의 값을 지정할 때는 어떤 방향을 지정해 놓고 이 앰플리튜드에다가 이 벡터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그걸 모션에다 때려 넣으면 되겠지. 이 지오메트리는 다시 뭘 넣으면 돼? 이 박스를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야, Y 방향은 생각해보니까 이쪽 방향이잖아. Z 방향이지? 미안하다. 이렇게 Z 방향으로 전체가 다 올라와 버렸네요. 이거 절반만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까 기억나는 사람, 앰플리튜드에서 익스프레션을 해줄 겁니다. x분의 2로. 알겠죠? 그러면은 딱 절반만 올라가게 되지. 보이나요?
움직이는 아이들. 그러면은 얘랑은 이거랑 얘랑 디퍼런스를 해줄 거야. 걸어줄 거야. 근데 얘를 밑으로 내린 애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땡겨오고 이 익스프레션만 바꿔주면 되겠지?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약간 편법이지만 이렇게 반반,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올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찾으면 돼요. 이 와플 같은 경우에 이 잘려진 애들을 지들끼리 올려가지고 지들끼리 내려가지고 이 겹치는 부분을 해결해도 되는 거잖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이 인터섹션을 갖고 해결을 한 거지. 이렇게 인터섹션을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면은 이제 디프런스를 걸어줄 거야. 얘랑 이거를, 얘랑 이거를. 그러면은 얘에서는 이만큼이 다 빠져나가게 될 거고, 얘에서는 이만큼이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작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솔리드 유니언, 솔리드 디프런스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컴포넌트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거를 장담하는데 이 친구들을 그러면은 얘를 베이크하고 얘를 베이크한 다음에 이 라이노 상에서 빼도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걸려요. 오히려 얘가 처리해 주는 게 빠를 정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아이인데 난 분명히 말해서 이 솔리드 관련된 계산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전까지의 과정을 다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 도큐멘트를 해주고 제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해줘야겠지. 제발 이런 식으로 제발 저장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B랩을 넣을 건데 이대로 넣잖아요. 이대로 넣잖아? 그러면은 제 컴퓨터도 멈춥니다. 왜 멈추냐? 이 지오메트리는 100개의 locally defined values, 얘 잠깐 심플리파이를 해볼게. 0,0에서부터 9,9까지 한 개씩. 여기 익스트루전은 10개의 closed brep. 그러면은 한 개의 closed b랩당 이거 100개랑 계산을 다 하게 되는데 이 100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얘를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개의 지오메트리랑 이 지오메트리의 인터섹션을 갖다가 바운딩 박스를 걸어준 거에 엣지를 반만큼 뗀 거를 움직인 개체, 첫 번째 개체랑 유니언이 있나요? 있네. 빼. 두 번째 박스랑 첫 번째 박스랑 인터섹션한 거 그거를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을 플래튼을 시켜서 나는 지오메트리만 받을래. 지오메트리만 넘겨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솔리드 유니언, 이미 솔리드인 걸 다 알잖아. 이 친구들도 알고 이 친구들도 다 알고 얘에서 얘를 빼는 거는 너무 당연해. 왜냐면 교점이 생기는 부분은 이상에서는 이 10개밖에 없을 거고 이상에서는 이 10개밖에 없을 거고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면은 이 비랩스를 다 플래튼을 해줍니다. 받는 쪽을 플래튼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받는 쪽을 플래튼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얘는 받는 값을 일일이 목록화해가지고 이 목록에 대응되는 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솔리드를 개체로 아이템으로 받아서 그 아이템 간에서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아마 멈췄을 거야. 거봐, 멈췄지? 근데 됐네. 7.7초 만에 계산된 결과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리드 디퍼런스가 된 모습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와플. 이게 제대로 됐나 확인하려면은 나머지를 끄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나머지를 끈다는데 얘는 남겨두는 이런 잘 된 것 같은데?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근데 아마 한번 컴퓨터를 혹사시켜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갖다가 패치, 아까 했던 그 패치라는 거랑 다른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뿐더러 발열도 엄청 심하고 이것도 제대로 막 해결도 안 되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퍼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이거 왜 안 되나요?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알트로 땡겨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왜?
또 한 번 7.7초짜리 의미 없는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연결된 와이어 그대로 딸려오니까요. 자, 그럼 다시 솔리드 디퍼런스라는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다시 받는 애들은 다 플래튼을 시켜줄래. 지오메트리만 받아 해서 지오메트리를 받아주고 여기 있는 익스트루전이랑 또 해준다. 그러면 얘도 한 7.7초 걸리겠죠? 이렇게 뭐 해주면 얘는 좀 금방 됐네. 7.7초, 6.4초. 얘 잠깐 꺼볼까? 얘도 잘 구워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시간 반에 걸친 이 와플 만들기까지 끝이 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레이저 컷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얘도 디컨스트럭트 B를 판 다음에 이번에는 면을 따오면 돼요. 리스트 아이템 치면 되겠죠? 아이템 쳐서 faces 넣고 0부터 뭐 6번 면까지 있다고 쳐. 이렇게 넣고 각각의 인덱스가 이 면이 되도록 면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은 가지고 해 그냥. 자, 42번 뭐야? 43번 인덱스가 이 면이네. 이 면이네. 그러면은 요거를 베이크를 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이 친구들이 다 나오죠? 이 친구들 갖다가 오리엔트 해가지고 이거 오리엔트 하면 되잖아. 여기 라이노상에서 오리엔트 하기는 쉽잖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지에 딱딱 맞춰가지고 뭐 10이니까 1cm짜리 나무에다가 레이저 커팅을 맡긴다? 그러면은 이 와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와플 만들기를 끝내봤어요. 그러면은 와 벌써 설명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소퍼에서도 이제 아마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은 데피니션인데 그마저도 이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고 아마 한번 보면서 이거 같이 한 거잖아. 그냥 보면서 한 거지 한 거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두께 이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야 왜 안 바뀌냐? 저 뒤에 계산 다시 다 해야 되는구나. 쉽지 않아. 한 13초 걸리겠지? 오케이. 재료 두께 같은 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뭐야 왜 응답이 또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제일 오래 걸리는 두 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두고 디세이블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을 안 합니다. 이건 남아있는데 이 계산을 안 할 거야. 왜? 나는 이게 이미 있으니까 얘네 그냥 베이크하면 돼. 나는 사실 베이크 해내면은 여러분 앞에서 봤던 그 와플 그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해결도 다 돼 있어요. 딱딱 맞게 끼우면은 딱딱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디세이블 해두고 얘네 나머지는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거 뭘 봐야 되지? 대충 이 모양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재료 두께를 좀 낮춰볼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얇게 되는 거고 두꺼운 나무로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파라메트릭 디자이너라는 거죠. 이 두께라는 파라미터를 지정하면서 내가 라이너에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작업을 이 친구는 몇 개의 값만 변경을 해줌으로써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100 말고 이렇게 해보자. 60 단위로 촘촘하게 와플 한번 짜보자. 그러면은 촘촘한 와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슬라이더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즉각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 다시 100으로 당겨주자. 파라미터 값을 즉각으로 수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바로바로 변하면서 볼 수 있다. 라이노에선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소퍼를 사용한다면 이런 비정형적인 모양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또 한 3, 4학년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소스나 창문 소스 같은 것들을 그래스호퍼 상에서 만들어 주고요. 벽을 안에다 집어넣고 창문의 크기를 지정해 주면은 창틀부터 창문, 유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재질 뭐 이런 것들까지 그래스호퍼 상에서 다 지정을 해주고 그냥 이 위치에 1200, 800짜리 창문 필요한데 1200, 800을 넣어주면은 그 자리에 예쁘게 창문 하나 들어갑니다. 벽까지 그렇게 뚫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스호퍼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준 BIM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넙스 모델링에서도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 이거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스호퍼에서 처음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드린 컴포넌트들도 많을 거고 설명 안 드린 기능들도 많을 텐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래스호퍼는 이게 강의 한두 번 한다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듣고 그래스호퍼를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번씩 뭔가를 들으면서 같이 해보고 그 스크립트 자체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직접 이해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크립트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될 만한 사이트를 몇 개 알려드릴게. 구글 가서 보면은 그래스호퍼 커뮤니티 치면은 이렇게 grasshopper3d.com이 나와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은 양식이라는데 뭐가 있을까? 보로노이 하네. 무시하고 보내. 이러면은 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따라라라 나온다든지 컨티뉴어스 보여요. 이거 괜찮겠는데? 이런 거 만드는 방법 그래스호퍼 이 데피니션 자체를 사람들이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긁어서 가져와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서 이렇게 외웠지? 여기서 이렇게 외웠지? 그거 같은 경우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그래스호퍼를 그래도 조금 해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좀 더 좋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긁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들도 괜찮을 거고 아까 그래스호퍼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 거랑 좀 다르게 생겼을 수 있는 게 제 거는 런치박스라든지 뭐 위버버드, 퍼퍼PC, 카람바 이런 식의 애드온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이런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뭔가 패널링을 내가 이렇게 길게 스크립트를 짤 필요가 없이 런치박스에서 뭐 스퀘어 패널 하나만 지정해주면은 네모 판넬이 다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푸드포라이노에서 이런 애드온들 쇼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스호퍼 커뮤니티에서 이런 다양한 그래스호퍼 스크립트들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치기만 해봐도 여러 가지 스크립트 및 이런 기본 기능들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짜는지까지 여러 사람들이 강의식으로 올려둔 게 많아요. 디지트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보면서 같이 따라 해보면서 내 거는 왜 이렇게 무겁게 되지? 내 거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스호퍼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 스크립팅에 대한 감각이 좀 생깁니다. 연습이 뭐 라이노나 다른 툴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연습이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 그래도 딱 채우고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면은 카톡방에 있거든요. 카톡방에 있으니까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몇 명씩 짝을 지어서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방학 동안에 그래스호퍼를 좀 더 배워보고 싶다. 내가 스크립팅을 좀 더 자신 있게 짜고 싶다. 아니면은 뭐 캥거루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그 왜 공학관 7층 올라가면은 그 앞에 호랑이 모양으로 타공판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빛 나오는 거.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미지 샘플링 해가지고 각 점에 뭐 평균 밝기를 구해준 다음에 그 평균 밝기를 따라서 모듈러 값을 0.3 정도로 걸어준 거를 뭐 타공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스크립팅을 조금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게 감이 아마 올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스호퍼를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아마 실시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파라메트릭한, 좀 더 비정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좀 더 자신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람바라는 유료 애드온을 사용을 하면은 이 구조에 관련된 거를 계산을 다 해줘요. 이 친구가. 여기서 이게 재료가 뭐라면은 얘는 하중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얘가 만약에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디포메이션이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디포메이션이 되는가를 카람바랑 캥거루를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가지고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한테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얘네가 다 구조 계산까지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강의로 그래스호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그래스호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요. 기록도 여기까지 할게요.